자, 삼각함수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를 들어가기 전에 각도에 대한 개념을 좀 뒤집어 엎어 볼 거야. 알겠지? 각도에 대한 개념을 뒤집어 엎는다기보다는, 자, 일단 이거를 시초선이라고 할 겁니다.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 요렇게 해서 양의 방향으로, 이쪽을 양의 방향으로 할 거거든요. 우리가 각도기도 보시면은 요 점에다가 맞춰가지고 이렇게 각도를 재잖아. 그냥 그거랑 똑같아요. 양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걸 우리가 음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 30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거든, 만약에 30도면은. 근데 이 30도라는 게 사실 요 선이 얘 동경이라고 하는데 얘가 뱅글뱅글 돌아. 뱅글뱅글 돈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장난감 없었어요? 있었잖아. 이렇게 톡 치면 이렇게 톡 도는 거. 이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일로 와도 30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두 바퀴를 돌아서 일로 와도 30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근데 그렇게 그냥 30도로만 놓으면 얘가 몇 바퀴를 도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써줄 거냐면은 360도가 한 바퀴잖아, 맞지? 그걸 몇 번 돌았는지 모르니까 n이라고 곱해주고, 거기에 플러스 30도라고 이렇게 써줄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반각이라고 해요. 일반각.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30도가 있어도 앞으로는 얘가 몇 바퀴를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왔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야,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360n 플러스 30도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또 웃긴 거, 시초선을 기준으로 음의 방향으로 얘는 몇 도만큼? 200, 아니지, 330도만큼. 그럼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330도라고 얘기를 해도 30도랑 똑같은 거야. 플러스 30도는, 양의 방향의 30도는 뒤로 음의 방향으로, 시초선을 기준으로 음의 방향으로 330도를 돌아도 요 위치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n은요, 여기서 n이 중요한데 요 n은요,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예요, 정수. 그 얘기는 음의 정수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 뒤로 두 바퀴를 돌아. n자리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갔어. 그 다음에 플러스 30도가 되니까 양의 방향으로 30도만큼 가면 이 각도가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각을 쓸 때는 일단 360n 기준으로 놓고 여기에 플러스 양의 방향으로 이 각도가, 최소 각도가 몇 도가 되는지를 써줘요. 이렇게. 알겠죠?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알파도라는 거를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 각도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50도 같은 경우에는 알파 안에 포함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360n 플러스 50도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자, 마이너스 585도 한번 체크해볼까? 얘는 뒤로 몇 바퀴? 뒤로 365 돌아간 다음에 365 빼면은 얼만큼 더 간 거예요? 365, 0, 2, 220도 더 간 거네, 맞지?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여기서 90도, 180도 하고 220도, 180도에서 그럼 얼만큼? 40도만큼 더 간 거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를 뭐라고 할까? 시초선은 이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초선으로부터 양의 방향이니까 이게 알파 값이 되는 거잖아. 그게 얼마야? 140도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얘는 360n 플러스 140도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1140은 오히려 좀 쉬울 것 같은데 양의 방향이라 360도 몇 번 돌릴까? 3번 돌리면은 360 곱하기 3, 6, 3, 18에다가 3, 3은 9, 1080. 거기에다가 얼만큼 더 간 거야? 네, 60도만큼 더 간 거네요. 그럼 얘는 그냥 360n 플러스 60도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405라는 건 뒤로 365 간 다음에 얼만큼 더 가는 거?
오케이 40. 그러면 뒤로 40도 더 가는 거잖아. 근데 얘는 양의 방향이 아니잖아. 알파는 얼마야 그러니까? 320도가 되는 거야. 왜? 알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360n 플러스 320이라고 써주는 거라고요. 이게 일반각이에요, 일단. 알겠죠? 여러분, 각도를 쓸 때 단위를 도라고 이렇게 쓰죠. 도. 이게 바로 60분법이에요. 이렇게 도를 얘기하는 거, 이렇게 각도를 재는 방법 자체가 60분법입니다. 우리가 온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도시를 쓰죠. 시. 그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씨 쓰죠. 그러면 똑같은 온도에 대해서 같은 온도인데 단위가 다를 뿐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같은 각도를 가지고 60분법으로 우린 써왔죠. 근데 얘를 갖다가 호도법이라는 이상한 방법을 가지고 쓰기 시작할 겁니다, 앞으로. 알겠죠? 자, 호도법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호도법은요, 이 도 대신에 라디안이라는 걸 쓸 거야, 라디안. 이게 단위 이름이에요. 그냥 라디안이에요. 파이 라디안이 이게 180도예요. 파이 라디안이라는 그 단위가 180도라고요. 60분법으로 바꾸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1 라디안이라는 거는 파이분의 180도가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이게 약간 감이 좀 잘 안 오죠. 여기서 가지고 90도는 그럼 몇 라디안이라고 할 수 있다? 오케이. 2분의 1 파이 라디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60도는요? 어려우니까 45도 먼저 해볼까? 얼마예요? 4분의 1 파이. 그럼 60도는? 몇 배 했어? 3분의 1 오케이. 3분의 1 파이. 30도는요? 오케이. 6분의 1 파이. 그럼 22도는요? 뭐 간단하게 비례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죠. 파이 라디안이라는 게 180도라며. 근데 여러분은 뭘 찾을 거야 지금? 22도를 찾을 거죠. 그럼 이게 몇 라디안이라는 거냐? 됐죠?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과정. 괜찮아요? 그럼 네모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맞는데? 180분의 22 파이예요, 이렇게. 약분하면 얼만데? 90분의 11 파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는 더 쉬워요. 반대로는 더 쉬워. 예를 들어서 10분의 1 파이는 몇 도냐라고 하면은 파이 자리에 그냥 180 집어넣으면 끝나요. 그럼 얘는 18도입니다. 18도. 파이 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된다고? 180 집어넣어서 도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다음 각의 동경의 위치를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고 얘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 쓰시오. 여기 360도 간 다음에 그 다음 몇 도 더 가는 거야? 120도 더 가는 거죠. 90도에 120도니까 얘 2사분면이네요. 맞죠? 이렇게 설명원에 넘어가도 되죠? 그 다음에 930도 같은 경우에 360도 두 번 돌면 720도잖아. 720 빼면은 얼마야? 210? 720, 210 맞죠? 210이니까 180 간 다음에 얼만큼? 30도만큼 더 가는 거니까 3, 4네요. 됐어요? 지금 나 혼자 머릿속으로 돌리고 있는 거 아니지?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고 있으면 돼요. 동경 돌리자. 돌려 돌림 반 마이너스. 그러면 뒤로 이제 한 게임이란다. 한 바퀴 돌리고 360도 돌리고 720도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4사분면이네요. 그러면 머릿속 돌아가죠? 그 다음에 6, 3, 18이니까 1080도잖아. 세 바퀴 돌리면 맞지? 거기다 얘도 4사분면 아니에요? 잠깐만 360 1080도구나. 1018 뭐야 1080도 돌린 다음에 그렇죠.
뒤로 3바퀴 돌린 다음에 앞으로 얼만큼 60도만큼 더 돌리면 되는 거잖아. 그냥 1사분면이네요. 이렇게 맞죠? 됐죠? 자, 같이 볼까요? 일단 위에 3개 먼저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980도라는 게 어차피 360엔 다 똑같고 이걸로 변환시킬 수 있냐 없냐 한번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얘 720에다가 10이니까 3번 맞죠? 얘는요 마이너스 160이면은 플러스 200이랑 똑같은 거니까 이것도 맞네, 맞지? 그 다음 1번은 마이너스 980이면 뒤로 720도만큼 돌린 다음에 얼만큼 더 돌리는 거야? 260도 더 돌리는 거잖아, 뒤로. 그죠? 그럼 180에다가 260이니까 270 바로 되기 직전. 200. 그럼 이거 1번 틀렸네. 봐봐. 뒤로 2바퀴 돌린 다음에 720 간 다음에 720이면 얼만큼 남았다고? 뭐야. 다시. 260 남았잖아. 260 맞지? 260이면은 180 간 다음에 그럼 80도 남았죠? 80도만큼 더 가면 그렇지 100도지? 100도잖아. 근데 이거 260도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1번. 4번 볼게. 4번은요. 이거를 60분법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이 호도법 자체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호도법이 더 편합니다. 저는 그래서 호도법으로 결국엔 갈 거기 때문에 호도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5번부터 한번 볼게요. 얘 대분수로 바꾸면 뭐니? 3, 42, 3분의 1 파이잖아, 맞지? 이게 4파이만큼 같다는 거거든. 2파이가 360도잖아요. 그럼 2파이 2번 해가지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3분의 1파이만큼 더 같다라는 거예요. 3분의 1파이가 얼만데? 3분의 1파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5번 이렇게 보기 쉽다니까, 이게 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잘 봐라. 마이너스 1파이만큼 가고 마이너스 6분의 1파이만큼 간 게 지금 그거잖아. 맞지? 그럼 이것도 지금 결국에는 양수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우리 바로 앞에 상용로그에서 맨날 했던 짓 있잖아. 소수 부분 만드는 거.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파이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2파이에다가 뭐라고 할 수 있어? 플러스 6분의 5파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죠. 알겠어요? 훨씬 더 편하다니까. 호도법이. 그래서 6분의 5파이가 맞는 거야. 1번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됐죠? 네. 이거 간단하게 정리할 거 있으면 여기 밑에 있는 거 4번, 5번 정도만 좀 정리해 주세요. 나 이거 가르치다 보니까, 4와 3분의 1이라는 게 4 플러스 3분의 1이라는 걸 모르는 새끼가 있더라. 니네 웃고 있지만 지금, 휴, 이럴 거라마? 알겠어? 자, 같이 볼게요. 2번. 세타라고 있습니다. 세타. 각도를 의미해요. 어떤 각도? 미지수 각도. 세타가 제 2사분면의 그 각일 때 그 얘기는 세타가 몇 도부터 몇 도까지 있다라는 거야. 몇 도에서 몇 도 사이? 90에서 2라고 하면 이젠 안 되는 거죠. 왜? 우린 앞으로 이 동경이 몇 번을 돌아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주자라고 해서 앞에서 이렇게 한 20분 동안 떠든 거예요, 제가. 그럼 여기서 이제 90도라고 써야 되는 거지. 2사분면 위니까 느는 안 들어가요. 알겠죠? 요렇게 지금 써주면 됩니다. 2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그러면 양변을 전부 다 2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뀌잖아. 2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180n 플러스 얼마? 45가 되는 거고 얘도 180n에다가 더하기 9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n자리에 뭐 넣을 수 있다 그랬어 우리가? 정수 넣어줄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0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어차피 이게 규칙이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럼 n자리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얘 몇 사분면에 있어요? 1사분면에 있죠. 그죠?
n자리에다 1 집어넣어주면 몇 사분면에 있어? 180에다가 180에다가 그러면 얘가 지금 몇 도? 3, 4분면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다음 n자리 2 집어넣으면 다시 0으로 뺑글 다시 돌아오죠. 그죠? 360도가 0이랑 똑같으니까. 됐죠? 그러니까 얘는 1, 4분면과 3, 4분면 위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알겠죠? 네, 다음 거 풀어봐. 그러면. 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한번 풀어볼게요. 세타라는 게 4, 4분면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360n에다가 플러스 몇 도? 네, 270도부터 해서 360n 플러스 360도. 그러면 여기서 3분의 세타라는 거는 120n 플러스 3으로 나누니까 90도. 120n 플러스 120도. 4분의 세타라는 건 4로 나누니까 90n 플러스 4로 나누면 얼마죠? 4, 6에 24. 4, 6에 24. 4, 7에 28. 거기에 2분의 1 이렇게 있나요? 4분의 2만큼 더 있는 거잖아 지금. 아닌가? 잠깐만.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 다음 여기도 90n에다가 플러스 얼마? 4로 나누니까 4, 9, 36 이렇게 되는 거네. 맞지? 됐어요? 자, n이 0일 때 얘 몇 사분면에 있어? n이 0일 때 1사분면에 있어요? 2사분면에 있죠? 얘는요? 얘는 1사분면에 있네. 맞지? n이 1일 때는 얘 몇 사분면에 있어? 얘 210도니까 3, 4분면에 있네요. 얘는요? n이 1일 때 150 몇 도? 그러면 2, 4분면에 있죠. 그죠? n이 2일 때 몇 사분면? 이거 360도까지는 봐줘야 돼요. 그 240에다가 90도 하니까 330도니까 얘 4, 4분면에 있죠. 맞아요? 얘는요? n이 2일 때 3, 4분면에 있네. 마지막 n이 3일 때는 얘 똑같죠. 얘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돌아가는 거고, 그럼 n이 3일 때 얘는 얘 봐줘야지. 93, 27에다가 270도에다가 4, 4분면에 있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n이 4일 때는 똑같으니까 얘는 1, 2, 3, 4 다 있네. 그러면 동경이 모두 존재하는 사분면이 뭐예요 지금? 2, 3, 4? 정답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1, 2, 3, 4 다 존재하고 얘는 2, 3, 4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 3, 4가 존재한다고. 됐습니까? 자, 3번 보시면은 세타가 0도부터 해서 360도 사이에 있을 때 그때 7세타와 세타가 나타내는 두 동경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그 세타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지금 문제가 나왔어요. 자, 7세타랑 세타랑 일치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세타가 요만큼 있어. 그럼 7세타는 세타보다 7배가 더 큰 거잖아? 그럼 얘가 몇 바퀴를 돌고 돌아서 이 세타랑 동일한 동경에 위치하는 게 7세타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7세타에서 세타를 빼줬을 때 그 결과값이 얼마가 된다라는 거야? 360n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거 이해 가요? 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세타가 예를 들어 30도라고 해보자. 그럼 얘가 한 바퀴를 돌고 30도만큼 가면 360 플러스 30이잖아. 두 바퀴를 돌고 30도를 가면 720 플러스 30이잖아. 맞지?
결국에 빼면 어떻게 된다? 360n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오케이? 그럼 얘가 6세타가 360n이니까 세타는 얼마란 얘기? 60n이란 얘기죠. 맞아요? 그럼 n은 지금 뭐야? n은 정수잖아. 집어 넣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세타의 크기가 뭐가 있어요? 저기 0도에서 360도 사이에서. 세타는 60도, 120도, 180도, 240도, 300도, 그리고 360 전까지니까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요? 자, 그 다음 방향이 반대이고 일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는 그림상으로 세타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7세타는 여기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7세타가. 맞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냥 여러 바퀴 돌리지 말고 그냥 그 바퀴 안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요만큼이 세타잖아, 지금. 요만큼은 이제 7세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은 7세타에서 세타만큼 빼면 이게 180도가 나오죠. 그게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건 세 바퀴를 돌건 상관없이 그 두 개의 차가 180도가 나온다라는 건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7세타에서 세타만큼을 빼면 얘는 이번에는 180이라고 쓰지 말고 360n 플러스 180이라고 써주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가 6세타가 지금 360n 플러스 180이니 세타는 얼마다? 66에 36에다가 플러스 6이 63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세타가 될 수 있는 각도가 이번에는 얼마가 되는 거야? 저 안에 들어있는 것부터 그럼 30도 가능하죠. 됐어요? 1 집어넣으면 90도도 가능하고 또 2 집어넣으면 150도가 가능하고 3 집어넣으면 210도 가능하고 4 집어넣으면 270도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5 집어넣으면 330도까지 가능한 거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몇 개가 더 있어요, 사실. 1번 한번 해볼까요?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여기 X축이 있고 요만큼을 내가 3X라고 3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같은 거리만큼 요렇게 떨어져 가지고 요만큼이 지금 5세타라는 거잖아. 맞지? 그 요 크기는 얼마예요? 3세타네? 그럼 이번엔 얘네 둘을 더해줘야지. 그래야 뭐가 나오니까? 360도가 나오니까. 됐어요? 그래서 얘가 8세타가 360n이니까 세타는 얼마다? 8, 4, 32, 8, 5, 4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0부터 파이까지라고 했으니까 세타는 45도, 90도, 135도네요. 미안합니다. 135도에다가 45도 하면은 180. 안 되네요, 그러면. 됐어요? 그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 다 더해주면 되는 거고. 됐죠? 두 번째 건 뭔데? 두 번째 거 보시면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네요. 그럼 하나의 각도를 내가 세타라고 놓으면은 같은 각만큼 가서 요만큼을 3세타라고 이렇게 놓는 거잖아. 맞지? 근데 여기는 대칭이니까 세타고,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두 개를 더하고 싶어? 빼고 싶어? 더하고 싶죠? 내가 강요하는 거 아니죠? 지금 더하라고. 180도가 나오잖아. 그럼 얘는 360n에다가 플러스 180이라고 써줘야 되는 거지. 그럼 4세타가 360n 플러스 180이니까 여기서 세타는 얼마다? 4936, 90n 플러스 446, 45, 20, 45도가 된다. 따라서 세타가 될 수 있는 거 45도, 135도까지네요. 그러면 파이까지니까. 됐죠?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만약에 세타랑 3세타가요.
y축 대칭이 아니라 y는 x 대칭이라고 나오면 그럼 그림상으로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은 자, y는 x 대칭이다. y는 x 대칭이다. 요만큼을 내가 세타라고 놓으면 요만큼이 이제 3세타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3세타. 3세타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y는 x 대칭이니까 이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세타로 똑같잖아요. 맞죠? 그럼 얘네들 뭐 하고 싶어? 세타랑 3세타랑. 오케이, 굿. 3세타 플러스 세타는 그러니까 360n에다가 플러스 90도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요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y는 x 대칭도. 자, 4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반지름의 길이가 6cm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가 150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여라. 이거 중학교 1학년 2학기 문제인 거 아시죠? 반지름 길이가 6cm고 중심각의 크기가 150도인 그러한 부채꼴의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했어? 호니까 원의 둘레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중학교 1학년 때 풀었던 방법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2파이에다가 원의 둘레 12파이잖아. 그지?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니까 360분의 150도 해가지고 써줬던 거 기억나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지금? 약분하면은 355에 312 그러면 얘가 5파이네 5파이 됐어요? 이게 호의 길이고 센티미터. 그 다음 넓이 어떻게 구했어? 66에 36 파이 이게 원의 넓이잖아. 그것도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니까 360분의 150 해가지고 나눠서 12분의 5 정답 얼마? 15파이 제곱센티미터라고 써줬던 거 기억나요? 자, 앞으로는 이렇게 풀 겁니다. 이 호의 길이라는 거는 R세타예요. R세타.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랑 중심각의 크기를 곱할 건데 이 세타는요 호도법입니다. 알겠어요? 니네가 알고 있는 그 60분법 가지고 집어넣으면 이상한 거 나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넓이는 중학교 1학년 때도 했던 건데 2분의 1 all L로 구했었던 거 기억나요? 맞죠? 근데 L이 뭐래? R세타래. 따라서 얘를 2분의 1 all 제곱 세타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세타가 호도법이에요. 이거 60분법 갖다가 쓰는 사람 진짜 안 돼요. 알겠죠? 자, 두 번째 거 그럼 해볼게. 둘레가 8cm인 그러면은 둘레가 8cm인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얘는 그러면은 지금 넓이 최대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지금. 맞죠? 최대 최소 나오면은 뭐 이용해야 돼? 오케이, 일단 2차 함수로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산술기야.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그 순서대로 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둘레의 길이가 8cm인 부채꼴이니까 부채꼴 한 변의 길이를 얼이라고 놔볼게. 그럼 요 호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둘레가 8이래. 8-2얼이죠. 이해 갑니까? 에? 그 넓이가 최대일 때니까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얼 L로 구한다 그랬잖아. 그럼 2분의 1 얼 L이 뭐야? 8-2얼이잖아. 맞지? 그럼 얘 R에 대한 뭐냐? 2차식이죠. 마이너스 2R 제곱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지, 마이너스 R 제곱으로 시작하네요. 마이너스 R 제곱 그 다음 뭐냐? 플러스 4R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넓이가 최대일 때의 넓이 및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여라니까 일단은 여러분 그 2차 위로 볼록이니까 최대값 구할 수 있잖아. 맞죠? 넓이 최대값 4네요. 그때의 반지름이 얼마야? 2가 되는 거잖아, 반지름이. 그럼 중심각의 크기 어떻게 구할래? L은 얼세타라며. 그러니까 2 집어넣으면은 4는 2세타가 되는 거고 세타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이거 하지 마! 알겠지?
그냥 라디안이에요, 이거. 알겠죠? 라디안 기호 없어요? 없어요. 라디안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2예요, 2. 알았죠? 자, 같이 볼게요. 그럼 전체 부채꼴 넓이에서 이 안에 있는 부채꼴 넓이를 빼면 되는 거잖아. 그죠? 부채꼴 넓이가 아까 2분의 1 얼 L 쓴다고 했고 얘는 2분의 1 얼 제곱 세타 쓴다 그랬잖아. 그러면 2분의 1, 자 전체 부채꼴이 2분의 1에 40제곱에 곱하기 3분의 2 파이 너무 깔끔하게 지금 호도법으로 나와 있잖아요. 맞죠? 거기서 뭐 빼면 되는 거야? 2분의 1, 2분의 1, 10이죠. 10제곱이죠. 10제곱 곱하기 3분의 2 파이 빼면 이게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럼 공통인수 2분의 1에다가 3분의 2 파이 묶어주면은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하면 되는 거야? 1600에서 100 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1500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됐어요? 그럼 3, 5, 15, 500 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수지는 동생의 생일 파티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를 꼭 써야 돼? 고등학교 2학년 문제. 그냥 부채꼴 주고서는 중심과 크기랑 넓이 구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원의 둘레가 얼마예요? 16파이죠. 그럼 이것도 16파이잖아. 그리고 여기 있는 반지름이 24cm고. 중심각의 크기는 얼마냐라고 하니까 L은 R세타잖아요. L이 지금 16파이고. 그게 R이 여기서 R은 24입니다. 24에다가 곱하기 세타니까 여기 세타가 얼마가 된다? 24분의 16이니까 얼마? 3분의 2파이 8, 26, 83, 24 오케이. 3분의 2파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야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 전개도에서 부채꼴의 넓이죠. 요거 넓이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럼 2분의 1 R제곱 그냥 2분의 1 어차피 이거 구한 김에 RL 쓰자. 2분의 1 RL 쓰자. 24에다가 L이 얼마? 16파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얼마지? 192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오네요. 맞죠? 됐죠? 네. 자, 좀만 쉬었다가 생각하면서 합시다. 좀만 쉽시다. 자, 봅시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화장실 갔다 왔죠? 네. 지릴 수도 있어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삼각비라는 거를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썼었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뭐 예를 들어 여기가 B고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C라고 이렇게 놨을 때 그리고 각도를 X라고 놓으면 사인 X 값이 이게 얼마였어요? 이게 C분의 A가 된다. 그리고 코사인 X는 C분의 B가 되고 탄젠트 X 값이 B분의 A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죠? 근데 내가 요거를 갖다가 얘를 지금 반지름으로 놓고 요거를 X값 Y 값으로 볼 거야. 즉 여기는 X, Y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여긴 원점이 되는 거지. 0, 0,0. 그걸 지금 이렇게 그려 놓은 건데 약간 알겠죠? 0,0이고 X, Y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은 지금 X, 0이 될 거고 여기는 X, Y. 그래서 이제 이 반지름에 대해서 원을 하나 그려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sin X 값이 뭡니까 그러면? sin X 값은 우리 원래 하던 대로 그러면은 얼마? R분의 Y가 되는 거고 오케이 굿. 그러니까 이 길이가 Y가 되는 거죠. 여기가 X가 되는 거고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럼 코사인 X는 R분의 X가 될 거고 얘는 X분의 Y가 지금 될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뭘 배웠냐면은 각도라는 거를 우리가 양수에 대한 각도, 우리는 360도까지밖에 각도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뒤로 몇 바퀴를 돌렸는지 모른대. 그러면서 막 520도 막 1000월 몇 도 막 이렇게 가. 더군다나 음수에 대한 각도도 음의 방향으로 가면 음수 각도래. 그런 걸 알려주다 보니까 그러한 각도들에 대한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알겠죠? 자, 만약에 그러면은 지금 이 그림상으로 보면 0,0이고 여기가 x,y면 얘는 지금 몇 사분면 위에 있는 거야, 이 x,y가? 1사분면 위에 있는 거죠. 잘 보세요, 그러면. 요 x값과 y값이 양수야, 음수야? 둘 다 양수죠. 둘 다 양수고 반지름은 몇 사분면에 있든 간에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게 따지면은 요 시초선이란다. 죄송합니다. 동경이 1사분면 위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이 다 플러스가 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럼 요 동경 자체가 2사분면 위에 있다. 그러한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은 어떻게 되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요 그림에서 보듯이 x 값이 음수예요. 맞죠? y 값은 양수고요. 그럼 어때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기호가 달라질 수 있겠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2사분면 위에 있을 사인 값은 어떻게 됩니까? r분의 y니까 y는 양수잖아. r은 다 양수야 무조건. 그럼 얘는 플러스고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탄젠트 값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동경이 3, 4분면 위에 있으면 둘 다 마마잖아. 마마. 그죠? 그러면 사인은 마, 코사인 마, 탄젠트 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 4분면 위에 있으면은 뿔 마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돼? 사인? 오케이. 그 다음에 코사인? 뿔. 그 다음에 탄젠트? 마. 이렇게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몇 도인지는 그 다음 생각할 문제고 이 동경이 몇 사분면 위에 있냐에 따라서 이 부호가 다르죠. 근데 부호만 다르잖아. 요건 항상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맞아요? 그러면 우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외워줄 거예요. 이걸 외워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그 각도의 그냥 요 x축과 이루는 각도가 몇 도인지만 생각을 해서 그걸 갖다가 만약에 특수각이면 우리가 30도, 45도, 뭐 60도, 90도, 0도 그런 거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다 알고 있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외웠으니까. 그걸 그대로 쓰면서 부호만 다르게 가져간다라는 개념으로 가져갈 거라고. 그럼 이걸 어떻게 배울 것이냐? 자, 1사분면은 올 다 플러스야. 2사분면은 누구만? 사인만 플러스야. 3사분면은 탄젠트만. 4사분면은 코사인만. 올사탕코가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알겠어요? 올사탕코. 올사탄코. 뭐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해요. 뭐 대전은 우에시다리 하고 뭐 대댄지 하고 하잖아. 뭐 가르치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올사탄코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거부터 알려주면 안 되지. 그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설명을 해주고선 알려줘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걸 내재하고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까? 그럼 요거 보기 1번만 한번 해볼까? 보기 1번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4,3에 위치하죠, 이렇게. 마 4,3. 그럼 반지름 길이는 얼마야? 5잖아. 요 길이는 얼마예요? 4. 여기는 3이잖아.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중학교 3학년 때 했었을 때처럼 놓으면 사인 값은 얼마예요? 5분의 3. 코사인 값은 5분의 4. 그 다음에 탄젠트 값은 4분의 3. 놓고 얘 몇 사분면에 있어? 2사분면에 있으니까 싸잖아. 사인만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놔주자는 거예요.
굳이 이거를 갖다가 각도가 몇 사분면에 위치하지? 막 놓고. 그럼 x랑 y 중에 누가 마이너스지? 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0도, 30도, 45도, 60도, 90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은 무조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기본이에요, 이거는. 외우세요. 저는 이거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애들한테 0도일 때랑 90도일 때의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어떻게 되는지도 다 증명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하는데 여러분은 안 해줘도 되죠? 예. 외우세요. 자,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일 때 라고 하면 얘가 몇 사분면이겠어? 3분의 파이가 지금 얼마예요? 180 넣으면 된다 그랬잖아. 60도죠, 그죠? 그걸 마이너스 쪽으로 가니까 요런 60도잖아, 맞지? 이게 X축과 이루는 각도가 중요한 거야. 봐봐. 요렇게 했을 때 직각삼각형 요렇게 만들잖아. 요렇게 나왔을 때 요렇게 만들고. 직각삼각형 만들어가지고 우리 삼각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축이랑 이루는 각도가 중요한 거라니까. 그 다음은 어차피 올사탕코 이용해가지고 부호만 챙겨주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사인 60도 얼마야?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탄젠트 60도는 루트 3. 오케이. 그 다음 올사탄 코잖아. 코사인만 플러스라고 나머지 다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챙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원점을 있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여기 안 보이는 곳이네. 지금 마4, 마3이니까 3, 4분면 위에 있네. 여기 반지름 길이 5고, 요 길이 4고, 요 길이 3이고. 그때 OP를 동경으로 할 때 사인 세타 얼마야? 사인 세타 여기서. 네, 5분의 3.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아니 탄젠트 세타는 4분의 3. 근데 올사 탄이니까 탄젠트만 플러스 나머지 다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요. 올사 탄코 외우고 있으면. 자, 이게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우리는 일단은 직각삼각형을 만들려면 요각도가 필요한 거잖아, 지금. 맞지? 요각도가 필요한데 기울기가 얼마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게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 2분의 1이라고. 2대 1이라고. 됐어? 2대 1이라고, 요 길이가. 그러면 이 b만 알면, 그러면 어차피 이게 크기랑 관계없이 닮은 관계면 전부 다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은 다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삼각 b잖아, b. 됐어요? 자, 그때 그럼 요 길이는 얼마예요? 루트 5인가요? 자, 사인 세타 값이 얼마야? 여기가 세타인데요. 아, 일단 x축이랑 만나는, 여러분한테 화낸 거 아닙니다. 그 루트 5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게 얼마야? 코사인 값 루트 5분의 2가 되는 거잖아, 맞지? 둘 중에 누가 플러스야? 올 싸니까 싸만 플러스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다 구하면 돼요. 그거 얼마야?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이네. 됐어요? 네. 아니면 뭐 5분의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써도 되고.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거 보시면 두 번째 것도 여기 마이너스 루트 3이래.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x축과 이루는 각도잖아요. 근데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면은 x값 증가량 1로 놓고 y값 증가량을 루트 3으로 놓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요 길이 얼마야? 2? 요렇게 나오네, 맞지? 그럼 사인 세타 값이 얼마예요? 사인 값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코사인 값 2분의 1. 근데 올 싸잖아. 싸만 플러스죠. 됐어요? 그럼 요렇게 되는 거라고. 그거 얼마야? 2분의 3에서 1 빼니까 2분의 1 빼니까 1? 요렇게 되는 거라고. 됐어요? 요렇게 푸는 거예요. 내일 이어가지고 할게요. 자, 우리 2번 풀 차례죠. 세타가 제 3, 4분면의 각이고 탄젠트 세타의 값이 그 3분의 4일 때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럼 3, 4분면에 이렇게 있고 이게 세타 값이야. 이게 세타 값. 근데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요 각이고, 그리고 지금 탄젠트 세타 값이 탄젠트 값이 3분의 4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3분의 4. 요 길이 5가 된다라는 거 자연스럽게 알 수 있고, 자, 일단 사인 값, 코사인 값은 여기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값, 코사인 값은 얼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인은 5분의 4고 코사인은 5분의 3인데 올사탄이죠. 그러니까 탄젠트 빼고 전부 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2번 세타가 제 3, 4분면의 각이고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됐을 때 사인 값, 탄젠트 값을 구하여라 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값이 13분의 12니까 요 길이가 5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사인 값이 얼마야? 13분의 5가 될 거고 코사인 값은 코사인 값이 아니라 탄젠트 값은 12분의 5라고 얘기해 줄 수 있죠. 근데 얘가 몇 사분면이니까 3, 4분면이니까 올사탄이잖아. 탄젠트만 플러스 나머지는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고요. 됐죠? 심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요 문제 볼 때, 자,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 할 때 이제 저는 3학년 애들한테도 얘기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고 여기가 60도, 여기가 30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 사인 60도 값이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고 그리고 코사인 60도 값이 2분의 1이잖아, 맞지? 사인 30도 값이 얼마? 2분의 1이고 코사인 30도 값은 2분의 루트 3이죠. 그죠? 지금 보시면 얘랑 얘랑 같고 요거랑 요거랑 같잖아? 그죠? 이게 이 안에 있는 값의 합이 90도가 되면은 사인에서 코사인으로 바꿨을 때 그 결과값이 같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사인 x 값이라고 놓으면 이거는 코사인 90-x 값이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요거 잘 알고 계세요. 요거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조금 다르게 풀 수 있는 게 결국에 알파랑 세타랑 더하면 얘가 90도가 나오는 거잖아. 그쵸? 그럼 요 알파라는 각도 세타에 대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사인 제곱 세타가 있고 탄젠트 제곱 세타가 있고. 그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외워줘야 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일단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거 하나 외워줘야 되고, 그 다음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 나온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죠. 이게 뒤쪽에서 아마 나올 건데 이게 원래 중학교 3학년에 있었던 과정이거든요. 그럼 얘가 1이지. 그래서 넘기면은 결국에 탄젠트 제곱 세타가 15가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럼 탄젠트 세타는 지금 얘가 탄젠트 값이 플러스잖아, 맞지? 일사분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루트 15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루트 15. 근데 여기가 지금 1이잖아. 맞지?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 값이 루트 15니까 뭐 예를 들어 여기를 5의 길이 구하는 거니까 K라고 놓으면은 요 길이가 루트 15K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K값 알 수 있죠? K제곱 더하기 15K제곱이 1이다. 그러면 K제곱은 얼마다? 16분의 1이다. 따라서 K값이 4분의 1이다.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다? 4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됐어요? 네. 정리 좀 해주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제 미지수 2개 놓고 풀어야죠. 그렇게 아마 풀었을 건데, 여러분. 미지수 2개 놓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 나온다라는 어차피 식 하나 있고, 그 다음 미지수 2개에 대한 식이 또 하나 나올 거 아니니? 그거 연립하면 또 답이 나오겠죠. 그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1, 2, 3, 4번 보니까. 그죠? 요거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1번 사인 세타를 S라고 그냥 쓸게요. 코사인 세타를 C라고 쓰고, 왜냐면 세타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S제곱 더하기 2SC에다 플러스 C제곱에다가 더하기 S제곱 마이너스 2SC 플러스 C제곱이 2기 때문에 S제곱 더하기 C제곱이 얼마다? 지워지면서 1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는 거니까 됐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잖아 지금. 두 번째 거는 자, 얘 지금 보시면 사제곱 플러스 코제곱에 사제곱 마이너스 코제곱이네요, 얘가. 맞죠? 근데 얘가 또 지금 보시면은 뭐야, 요거? 요게 지금 사 플러스 코에다가 사 마이너스 코 이렇게 있는데 얘 1이잖아요, 지금. 맞죠? 1이잖아, 1. 그럼 요 값이 지금 1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지금 나오는데, 자, 그럼 여기서 볼까, 그냥? 1이라는 게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이죠. 맞아요? 근데 거기서 2코제곱을 빼잖아. 그럼 사제곱 마이너스 코제곱 나오죠. 사제곱 마이너스 코제곱, 사제곱 마이너스 코제곱 같다라고 이렇게 풀면 되겠네. 자, 3번. 3번은 어떻게 할까? 3번은 1에다가 더하기 사제곱 보자. 오케이. 1 마이너스 사제곱 세타라는 게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3번은 지금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이 1이잖아요. 맞죠? 그럼 얘를 넘긴 거네. 그럼 코제곱이잖아. 됐어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1 더하기, 자, 탄젠트라는 거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 그랬죠. 그걸 제곱해버리면은 코제곱분의 사제곱 이렇게 지금 나오죠. 1. 코제곱에다가 더하기 사제곱 나오죠. 맞아요? 연립하면? 연립이란다. 분배하면? 됐습니까? 자, 4번도 한번 볼게요. 얘네 둘 가지고 합차하면은 1 마이너스 사 제곱분의 1. 그 다음 옆에 있는 게 1 마이너스 코 제곱분의 1. 얘가 1. 그럼 계산하면 1 마이너스에 사 제곱분의 1 더하기 코 제곱분의 1. 거기에 플러스 사 코의 제곱분의 1은 1. 이렇게 나오네요. 맞죠? 1, 1 사라지고 계산하면 어떻게 돼? 이거 넘기면은 사코의 제곱 분의 1은 얘 넘기면은 넘겨서 통분해버려. 그냥 넘겨서 통분해버리면은 사코 제곱 분의 사제곱 코제곱 올라가가지고 사제곱 플러스 코제곱 되는 거잖아 지금. 맞지? 근데 그 값이 1이니까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1이라는 숫자는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이죠. 거기에 마이너스 2사코 있는 거고. 뭐냐 이거? 사 마이너스 코의 제곱이지. 위에는 이제 사제곱 마이너스 코제곱이고. 그쵸? 그럼 얘가 지금 사 플러스 코 곱하기 사 마이너스 코잖아. 위아래 지워지면은 뭐가 돼요? 사 마이너스 코분의 사 플러스 코가 되네. 일단 여기까지 일단 간단하게 만들어 주시고, 옆에 있는 것도 좀 봅시다. 1 마이너스 탄젠트인데 탄젠트는 코분의 사잖아. 코분의 사. 그럼 얘를 코분의 코 마이너스 사라고 놓을 수 있고, 위에도 코분의 코 플러스 사라고 놓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 번분수 형태 나타내면은 코 마이너스 4분의 코 플러스 4 나오겠네요. 그거 두 개 더해주는 거잖아. 코 마이너스 4분의 코 플러스 4.
요거 마이너스 앞으로 당겨줄까? 그럼 싸 마이너스 코 나오면서 동일하게 되면서 정답이 0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네. 정리해 주시고.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싸 플러스 코가 4분의 1일 때 싸 코가 얼마냐? 1번 같은 경우에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그럼 싸 제곱 플러스 코 제곱 플러스 2싸 코, 그게 4분의 1, 4, 4, 16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양변 제곱하면. 그랬을 때 얘가 1이니까 2싸 코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16분의 15 이렇게 나오겠네. 따라서 싸 코는 얼마다?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32분의 15 이렇게 지금 나오겠네. 그래서 1번 답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것도 보시면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분의 1. 탄젠트가 코분의 싸잖아. 그것의 역수니까 얜 싸분의 코일 거고, 계산하면 싸 코분의 싸제곱 더하기 코제곱이네. 싸제곱 더하기 코제곱이 1이잖아. 그러니까 싸 코분의 1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2번은. 그러니까 싸 플러스 코가 4분의 1일 때 다음 각 식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니까, 아, 그럼 우리가 싸 코를 찾았잖아. 앞쪽에서. 그죠? 그거 그대로 집어넣으면서 역수치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5분의 32라고 쓸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자, 3번. 싸 플러스 코의 제곱은 싸 마이너스 코의 제곱에서 뭐 하면 돼? 플러스 4싸 코 해주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요거 4, 4, 16분의 1은 싸 코를 구했죠. 저렇게. 그럼 얼마야 이거? 싸 마이너스 코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로 연결되고 4로 4, 8, 32 8분의 15 이렇게 지금 되네요. 그럼 싸 마이너스 코의 제곱이 얼마란 얘기야? 넘기면은 16분의 31 이렇게 나오나? 그러면은 싸 마이너스 코가 얼마다? 4분의 뿔마 루트 31이지. 자, 같이 볼까요? 1사분면 각이고 싸 코가 2분의 1이다. 그럼 이거 물론 싸 플러스 코의 세제곱 마이너스 3싸 코 가로 열고 싸 플러스 코 해줘도 되는데 그것보다 이게 더 편할 거예요. 싸 플러스 코랑 뭐랑 곱하는 거야? 싸 제곱 마이너스 싸 코 플러스 코 제곱이랑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얘가. 그러면은 얘가 지금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럼 얘가 결국에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싸 플러스 코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 알려줬으니 싸 플러스 코의 제곱 마이너스 2싸 코가 싸 제곱 플러스 코 제곱이니까 1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여기 집어넣고 계산하면 1 넘기면 2. 그럼 싸 플러스 코는 뿔마 루트 2 지금 이렇게 나올 거 아니니? 근데 세타가 지금 제 1사분면의 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0도부터 90도까지 다 싹 다 플러스잖아. 사인 값, 코사인 값이.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으니까 얘가 그냥 루트 2라고 쓸 수 있고요. 그거 그대로 집어 넣어주면 정답이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2분의 1이랑 곱하니까. 네. 두 번째 문제. 세타가 제 2사분면의 각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2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올 싸니까 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더라. 그 다음 계산해보면 저것도 싸 마이너스 코에다가 싸 제곱 더하기 싸 코 거기에다가 플러스 코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얘는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하니까 얘가 2분의 1이네요. 그냥 2분의 1. 그럼 싸 마이너스 코 값도 저거 이용해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죠. 싸 마이너스 코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싸 코 해주면 1이 나온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 그럼 2. 그럼 싸 마이너스 코는 뿔마 루트인데 그 중에 사인이 플러스고 코사인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죠. 얘도 그러면은. 그러니까 얘 루트 2가 될 거고 계산 때리면은 2분의 루트 2가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다. 됐습니까? 네, 정리하시고. 자, 두근이 사인 코사인이라고 했을 때 싸 플러스 코가 지금 여기서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거고
사코는 3분의 a죠. 이렇게 두 개 알 수 있어요. 그때 a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이 두 개 가지고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사 플러스 코의 제곱은 이제 9분의 4인데 얘가 이제 사제곱 플러스 코제곱에 더하기 2사코잖아요. 근데 얘가 1이고 넘기면은 2사코가 얼마다? 마이너스 9분의 5. 사코는 마이너스 9분의 18분의 네요. 마이너스 18분의 5라고 쓸 수 있죠. 요렇게. 그래서 얘가 지금 3분의 a라고 했으니까 얼마예요? 6 곱하면은 a 값이 양변에 3 곱하면은 a는 마이너스 6분의 5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값 구하라고 하니까 얘는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있으면 이게 더 편하죠. 사 플러스 코의 세제곱 마이너스 3사코에다가 가로 열고 사 플러스 코. 요 갖고 하는 거니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분의 8 거기다가 마이너스 3 곱하니까 a죠. a가 요거죠. a 어디서? a가 지금 요거니까 플러스 6분의 5에다가 가로 열고 사 플러스 코 마이너스 3분의 2 요렇게 지금 계산이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27분의 8에다가 마이너스 2, 3은 6, 9분의 5. 그럼 마이너스 27분의 얼마야? 30 곱하니까 15. 15에다가 8 더하니까 23. 요렇게 지금 되겠네요. 됐죠? 네. 자, 같이 풀어볼게요. 요거 실근이 요거라고 지금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두근의 합이 4분의 1 더하기 코분의 1 그 값이 지금 2a라는 거고 두근의 곱이 사코분의 1이 1이라는 거니까 사코가 일단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선 사코분의 사 플러스 코잖아. 근데 사코가 1이라며. 그러니까 사 플러스 코가 2a인데 그 a값 구하라는 거네요. 맞죠? 그 양변 제곱해볼까? 양변 제곱하면 사제곱 플러스 코제곱에다가 더하기 2사코 그 값이 4a 제곱이 될 거고 사코 자리에 1 집어넣으면 얘 1이잖아 지금. 얘도 1이네. 계산하면 얼마야? 3이네요. 따라서 a 제곱 값이 얼마야? 4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맞죠? 쉽네요.